그래서 37억이 한 20억 번 거는 그거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할수록 이 대가를 비례해서 가져가는 세상이 맞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요즘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쵸?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그쵸?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근데, 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없고,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뭔가 세상이 비상식적인 것 같다.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응? 이거 봐. 지금 몇몇 분이 눈치를 보면서 드셨는데, 손 안 드신 분들까지 치면은, 아마 절반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항상 집값이 오르거나 주식값이 많이 뛰거나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온 뒤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소득은 땀 흘려서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이 진짜 가치가 있는 소득이지, 막 집값이 막 뛰고, 주식값이 막 오르고, 해가지고 얻은 소득은 이런 불로소득이고, 이런 불로소득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땀 흘려 번 소득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그런 정상적인 세상이 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지 않아요? 네. 그냥 보기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고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상생하는 세상. 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근데 이런 얘기 속에, 이 함정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들 대부분 나온 얘기가 뭐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야 돼. 그 대가가 비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얘기가 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할수록 이 대가를 비례해서 가져가는 세상이 맞아요?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어, 전제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에서 대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막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건 땀 흘려서 일하건 뭐 효율적으로 일하건 그런 거 떠나서 일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족시켰느냐, 누가 더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잘 만들어냈느냐, 이거가 이 대가하고 비례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과 결과 트렌드에 맞지 않는 데 가가지고 엉뚱하게 막 열심히 일한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속된 말로 삽질했다고 얘기하죠. 삽질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사람들,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대가를 받고 연봉이 제일 높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안 했더라도 더 많이 만족시킨 사람들, 예컨대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사업을 잘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크게 일으킨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러주는 게 그게 자본주의. 여기에서부터 이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서 연예인과 간물주 방송. 자, 이 방송에서는요, 주로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를 굉장히 잘하더라. 근데 좀 불법적인 요소도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서 다뤘는데요.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배우 공효진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공효진 씨의 건물 투자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남동에 있는 건물 37억짜리 빌딩을 공효진 씨가 샀어요, 과거에. 그런데 37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본인 돈은 불과 8억 원밖에 들이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대출이 26억. 거의 한 70%를 대출로 충당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상가 보증금으로 충당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 돈은 매매가의 한 20% 정도밖에 쓰지를 않은 겁니다. 레버리지를 아주 잘 사용한 거죠.
그러고서 이 37억에 산 이 빌딩을 몇 년 만에 60억에 팝니다.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죠. 37억짜리 부동산을 내 돈 37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37억이 한 20억 번 거는 그거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자랑 투자도 아니에요. 이걸 이분이 자기 돈은 8억밖에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자기 자본금의 3배에 가까운 23억의 차익을 남겼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투자 사례를 보고 이 사례를 딱 듣고서 사람들의 생각이 둘로 딱 갈립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도둑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8억을 들여가지고 24억을 벌어? 도둑놈 아니야? 뭔가 불법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게 투자했다. 정말 투자 잘했다. 이 자본주의 제도를 잘 활용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출을 26억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자본 8억 갖고 37억이나 되는 빌딩을 살려는 저런 배짱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다 읽어보셨죠? 그 책이 정말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책이에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4분면. 자본주의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포지션이 다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4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속. 뭐예요? 인플로이, 직장인, 어딘가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인. 그 다음이 S,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들이죠. 스스로 고용한 사람. 이 왼쪽과 오른쪽이 확 갈리죠. 오른쪽 B,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들. 자기가 스스로 생산수단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사업체를 만든 사람들.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쪽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는 인베스터, 투자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쪽 편, 이 왼쪽, 오른쪽, 여기 둘을 이렇게 쫙 나누고요. 그리고서 어느 쪽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른쪽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왼쪽,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계는 저쪽 세계의 원리는 부의 원천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원천은 뭐야? 노동인 거예요, 노동. 내가 내 몸과 내 시간을 써가지고 쓰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쪽이에요. 네. 자본주의는요, 크게 자본가와 노동자 쪽으로 크게 나뉩니다. 노동자 쪽. 내가 내 몸과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쪽. 근데 이 오른쪽의 부의 원천은 뭡니까? 이쪽은 자본. 자본으로 돈을 벌어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 저쪽은 뭐냐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쪽.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쪽. 이쪽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이고 본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세계를 잘 살아가려면 어느 쪽에 줄 서야 됩니까? 당연히 이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이쪽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그죠? 그러면서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은 얼마든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성향과 나의 생각과 이런 걸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게.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잘못된 경험을 갖고서 계속 이쪽에만 머물면서 자기가 되지 못하는 이쪽 자본가들, 이쪽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네. 비싼 집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그쵸? 점점 더 넘사벽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강남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아까 처음으로 왔던 그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내일부터는 집 한 채 없어.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나는 지금 넘사벽이야.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 세상이 비정상적인 것 같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살려면 내 월급으로 20년 일해야 된대. 이러면서 절망에 빠지고 세상을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여기 잘못된 생각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짚어볼까요? 내 입으로 집 한 채 없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 집 한 채가 생겨요? 서울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근로소득을 잘 모아야 됩니다. 잘 모으고 그 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본인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배팅을 잘해야 됩니다. 모르게 몰라도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하는 푸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어딘가에 배팅한 거예요.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면 집값이 하락하느냐 둘 중에 하나에 배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어느 한쪽에 배팅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집값이 지금처럼 최근에 한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보인 것처럼 2배씩 오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걸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달러빚이라도 얻어서라도 집 다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 곳에다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세에 머물렀던 거야. 명확한 겁니다. 뭐가 상식적인 세상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땀 흘려 번 소득만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땀 흘려 번 소득은 대부분 노동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로소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요, 자본주의에서 물결을 제대로 살려면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란 글자 4글자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불로소득, 노동 없이 걷어들이는 소득,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자본소득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노동으로만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게 어딨어? 집값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서울 집값이 지난 5년 동안 대부분 2배가 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거 불로소득이에요? 그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는지 알아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저는 해봐서 다 압니다. 대부분 다 빠듯한 상태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고 그러고 해서 정말 불안감을 안고 그러고서 리스크까지 안고서 그러고서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도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 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그러고서 마지막에 용기를 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선택지를 줬는데 그 선택지 중에 이쪽 걸 선택한 거야.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는 거, 고통받지 않는 거, 힘든 거 선택하지 않는 거. 차라리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쵸? 근데 나중 되니까 나는 집을 안 사는 걸 선택했는데 집을 산 사람들만 지금 득을 보니까 불로소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불로소득이란 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죠? 이게 자본주의의 셈입니다. 조금 차갑게 들리죠,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돈의 속성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그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어떤 정서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